귀납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도미노라고 생각하면 돼. 도미노 피자 아니야. 도미노가 어때요? 도미노를 쫙 이렇게 몇 개야 이렇게 연결해놨어. 그지? 근데 여기 하나를 딱 넘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 탁 넘어지지. 니네 엑셀 알아? 엑셀 해본 사람? 엑셀의 매크로라고 해본 사람? 있어요? 모른다. 엑셀의 매크로 모른다. 안다. 뭔지는 대충 안다. 뭔지는 대충 알아? 뭐야? 뭐 어떤 동작을 내가 입력을 해놓으면, 코딩을 해놓으면 얘가 조금만 만족되면 계속 반복하는 걸 매크로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코딩을 짜놓는다 하잖아요. 그런 매크로도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은 뭐냐면 수열이 쭉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뭔가 하나 딱 시작이 되면 얘네가 촤르르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수열의 귀납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이런 표현을 해.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같은 아주 기본적인 수열을 떠나서 되게 복잡한 어떤 수열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야 등차 봐봐, 니네 엑셀 하는데 엑셀에 1부터 10까지 쭈쭈쭈 집어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1부터 10까지 쭈쭈쭈 적는 건 쉽지 않아. 근데 1부터 막 3만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크로를 돌려야 돼. 오케이? 그리고 1부터 3만까지 얘네 딱 도미노를 해버리면 그냥 진행 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복잡한 수열을 표현하기에 귀납적 정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수열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수열을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다른 어떤 그 외에 어려운 수열도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쌤, 도미노 같고 매크로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귀납적 정의가 뭔지 물어봐야죠. 물어보면 수열이 있어. AN이 있겠지. AN 있어. 일반항이 AN 있어. 수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일반 어떤 특정한 항 AN 있어.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A, N-1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가 있어? AN 플러스 2가 있을 거야. 맞죠? 그럼 그 앞에는 또 뭐가 있겠어? AN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N, 이거 플러스 1이지 왜 플러스 2로 썼나? N 플러스 2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내가 특정하게 딱 이렇게 목표를 한 요 AN에 대해서 주변에 여러 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러 항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한 게 귀납적 정의야.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집중한 게 귀납적 정의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등차 수열을 하자면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정의는 뭐야? AN은 첫째 항부터 공차를 n-1번 앞에서부터 딱딱딱 D를 더해 오는 게 일반적인 수열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어때? 얘는 첫째 항 저기 앞에 있는 저 새끼랑 지금 n이랑 얘는 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제? 쟤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그제? 근데 귀납적 정의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새끼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새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은 AM-1에서 플러스 D를 할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an이면 요 앞에 있는 an-1에다가 더하기 d를 해주면 이 an이 된다는 거거든? 그지? 그럼 그 바로 뒤에 있는 an 플러스 1을 보면 an에다가 내가 d를 더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n 자리에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러면 봐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자동 매크로야.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공차 d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 사이는 어떻게? 또 공차 d를 더하는 거야. 얘네 둘 사이도 공차 d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이쪽으로 가도 얘네가 계속 공차 d를 더해가는 상황인 거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 공차 d를 빼나가는 상황이지. 그럼 이렇게 완성된 수열이 뭐가 되겠어? 등차 수열이 되겠다. 이게 귀납적 정의예요. 오케이? 여러 개 사이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AN을 기준으로 있는 수열들과의 수열 그 여러 항 사이의 관계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러 항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두 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항도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여러 항들 사이의 관계야. 요렇게 세 개는 뭐가 있을까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있겠죠. 그러니까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을 하니까 2an이 되더라.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것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이게 뭔데? an을 목표로 했을 때 얘네 주변 사이의 항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얘네 셋이서 등차 수열이고, 요렇게 세 개 보니까 또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고, 또 요렇게 세 개 보니까 또 얘네 등차 수열이고, 또 요 앞으로 가서 요 놈들도 등차 수열이고, 요 놈들도 등차 수열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제?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한쪽에서 도미노가 요렇게 넘어지면 이쪽으로만 가잖아. 근데 이거는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 수열에서는 얘네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쫙 요렇게. 누가 실수하면 다 망가뜨려진 그 상황 알지? 도미노.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기납적 정의 이해됐어요? 그럼 등차수열 기납적 정의 한번 책에 있는 대로 한번 끄적여 볼까? 등차수열이 뭔지 일단 먼저 282쪽이죠. 개념을 282쪽입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수열 AN에 대해서 얘네가 첫째 항 값은 알아야 돼. 첫째 항 값은 알아야 돼. 봐봐.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공차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마찬가지로 얘네도 뭐예요? 아, 이놈 새끼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뭐 얘네가 공차가 얼마인지 뭔지 몰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첫째 항을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은 뭐 근데 꼭 굳이 첫째 항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항을 알아도 돼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거의 대부분 중간에 있는 항을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근데 이웃항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자 이렇게 주어지면 관계식에서 n이 1, 2, 3, 4를 차례대로 대입해서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수열에서 이렇게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나와 있는 이런 관계식 있지.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도미노에서 내가 여기를 딱 무너뜨리면 여기에 내가 발로 찼어. 그럼 얘가 쫙 넘어지지. 근데 우리가 이런 물리학 법칙이 뭐예요? 얘가 건들면 넘어진다라는 그런 물리학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 물리학 법칙 같은 게 이런 존재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면 AN을 알면 내가 뭐 첫째 항, 둘째 항 뭐 이런 그런 항도 몇 개 알고 내가 얘가 지금 얘네 사이의 관계를 알면 얘네 사이랑 또 요거 넘어서 요거 사이의 관계를 아니까 그지? 얘네가 넘어질 수 있게 되는 물리적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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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무슨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러한 식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점화식이라고 할 거야. 점화식.
점화식이라고 할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게 정확한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니네 이거 다이너마이트 알아? 다이너마이트가 있어. 여기 불 뻥 터지지. 근데 다이너마이트는 어떻게? 여기에다 어떻게? 요 선을 뭐라고 해? 그렇지, 도화선이라고 하죠. 도화선에다 불 붙이면 어떻게? 얘가 불씨가 쭉 가가지고 여기서 빵 터지잖아. 그제? 얘네들을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 하나하나 수열이라고 하죠. 근데 도화선은 여기서 붙인다고 얘네가 빵 터지, 꼭 저기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서 불을 붙여도 슉슉 가는데 여기서 빵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는 빼버리고 지금 얘네 도화선만 보면 얘네가 지금 점화를 시키는 행동이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점화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나는 그렇게 배웠어 어렸을 때. 근데 진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 말 뜻을 안 찾아봐서. 됐습니까? 그래서 점화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귀납적 정의에서 수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이 나오면 그것도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점화식이라고 하면 된다. 오케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일반적 정의, 얘는 일반적 정의. 똑같은 수열인데, 똑같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수열들인데 얘네들이 항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면, 항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항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보고 우리가 납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an-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납득이 돼요? 그죠? 근데 얘네 관계만 알면 돼, 안 돼? 안 돼. 중간에 항의 뭐 어떤 특정 항의 수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 그 수열의 수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얘는 값을 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관계만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맞지?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이기도 하다. 똑같은 말이지. 맞죠? an 플러스 1은 1 나누기 an은 r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에 r을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도 등비수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등차중앙 얘기 잘했어요. 뭐야? 요거 쓰면 돼요. an 마이너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은 2an이고 a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또 여기서 하위로 또 이런 것도 있네. 아하.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그게 an에서 an 마이너스 1을 뺐던 거랑 같더라. 오케이? 이것도 등차수열 얘기하는 거지. 그죠?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을 했더니 an에서 an 마이너스 1 뺐던 거랑 얘네가 같더라. 이것도 등비수열이죠. 오케이? 그럼 얘네가 지금 항 사이에 여러 항 사이들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무슨 식? 점화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차피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쉬운 거니까 우리가 다루던 거니까. 근데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일단 3번, 4번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점화식 대표 유형이 5개가 있거든? 5개가 있어. 점화식,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그 점화식 꼴이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 나왔던 건 총 5가지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싹 다 빼버리고 요 2개만 나는 거예요. 283쪽 요 내용만. 오케이? 싹 다 빼버렸습니다. 교육과정 싹 다 빼버리고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 내신 대비할 때는.
오케이?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등차랑 등비를 제외한 다른 좀 어떤 어려운 수열의 점화식을 형태를 한번 볼게. 알겠죠? 우준아, 우준아, 네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원래 지수 로그 하려다가 왜냐면 여기 수열 기납적 적이 어려워서 오케이? 그 원래는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내 동영상 계속 보고 있대 수업을. 그러니까 어려워도 좀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수업 그걸 보고 다시 본대. 오케이?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야. 원래는 좀 넘기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니는 영상 보고 다시 복습을 한다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너 왜 맨날 지각이야? 본인이 남겨온 거라서 아이씨, 다시 못 들었어. 니네 고등학생이라서 내가 중등부처럼 쌤이 소리는 안 지르는데 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각인 건 알죠? 그죠? 시원이는 알지? 옛날에는 쌤이 애들 지각하면 저기 앞에다가 세워놓고 쌍욕을 했었어. 저기 복도에서. 시원이 알지? 봤지? 봤지? 자, 쌤이 그런 모습 안 보이게 좀 조심해. 너도 마찬가지야. 넌 애매해. 너는 딱 잘 가다가 한 번씩 지각해. 한 달에 한 번.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아까 얘기했던 몇 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제외한 조금 어려운 형태입니다. 근데 여전히 합과 여전히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더 많아. 오케이? 나머지는 더 많은데 일단 요거만 남은 거야. 이거 제외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등차랑 등비를 배웠죠. 등차는 합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 일정한 숫자를 더해왔어. 그럼 일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생각해야지. 왜? 생각만 해도 빡치지. 그래, 맞아. 빡치는 게 맞아. 첫째 항부터 알지? 어디 봐? 우준아, 날 봐야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숫자를 더해오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거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변화시킬 거야. 오케이? 변화시킬 거야. 근데 문제는 생각해보니까 뭐가 문제야? 그냥 또 지 마음대로 막 지랄발광하면서 얘는 막 아무 규칙 없이 더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 더해지는 숫자들도 규칙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규칙을 뭐라고 할까 하면 FN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A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내가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거든? 걔네가 AN에다가 FN이라는 숫자를 더했을 때 뭔가 n에 의한 함수값에 의해서 나온 식을 넣어줬을 때 더해줬을 때 이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전은 뭐겠어? 그 전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an-1에서 an에다 fn-1을 이렇게 더해줬겠죠? 그지? 그럼 그 전에는 뭐야? fn-2를 더해줬을 거야. 그지? 그러면 첫째 항을 반드시 또 알아야 돼. 뭐 물론 첫째 항은 아니고 뭐 중간 항일 수도 있지만 첫째 항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F1을 더했겠지. 그래서 A2항이 됐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A3항이 되면 여기다 얼마를 더해줘? F2를 더해줘. 그죠? 그러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보면 얘는 an 플러스 1은 첫째 항에서부터 F1 더하고 F2 더하고 F3 더하고 그지? 여기까지가 뭐가 돼? F1에서 F1 더하고 F2를 더하고 F3을 더하면 여기까지 몇가 돼? 4항이 되겠지. A4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러면 계속 F4, F5, F6, F7, F8 이렇게 다 더해서 뭐가 되겠다? Fn까지 더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1항부터 A1항에서부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땡땡땡땡 Fn 항까지 더하는 겁니다. 또는 AN이 또 일반항이니까 우리가 AN도 쓸 수 있는데 AN도 그냥 그러면 이거 A1부터 F1 더하기 F2 더하기 땡땡땡땡 Fn-1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제? 그제? 근데 얘네 잘 집중해봐. 얘네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첫 항은 빼더라도 FN이라는 건 n의 자연수가 들어가는 어떤 함수식이잖아요. 이거는 뭐랑 동일한 거야? 수열이랑 동일한 거지. 쌤이 수열 제일 처음에 할 때 an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fn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수열이야. 근데 그 수열을 어떻게 오래? 지금? 그 수열을 어떻게 하려? 싹 다 1부터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면서 n-1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래. 오케이? 더하래. 그러면 A에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A1 더하기 시그마 FK K는 1항부터 n-1항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진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필수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볼게요. 285쪽에 필수 예제 1번이랑 2번은 등차 수열이랑 등비 285쪽에 는 귀납적 정의에 의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파악하면 바로 풀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필수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3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열 필수 3번이에요. 수열 AN이 첫째 항이 얼마? 3이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왜 이러니? 요렇게 됐네. 요렇게 됐어. 그리고 N은 1에서부터 3으로 1에서부터 계속 N은 1, 2, 3 땡땡땡 이렇게 돼 있을 때 A 100이 얼마냐? A 100이 얼마냐 이거야. 그제? 자, 잘 봐. 이거 AN 일반항과 일반항 그 주변 사이의 관계식에 집중을 했죠. 이런 걸 무슨 식?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 수업에서 쌤이 계속 얘기하는 건 점화식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 야 이게 무슨 식?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무조건 점화식. 오케이?
오케이? 무슨 식? 저거지. 점화식입니다. 그러면 n에다가 이제 1 한번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A1 대입해봤어요. 그랬더니 A1이 얼마고? 3이야. 근데 A2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얼마? 1 곱하기 2분의 1 요걸 더해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1 곱하기 2분의 1 요걸 더해줬어. 그 다음에 다음은 n에다가 이제 2를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a 3이 되겠지? 알지? 맞지? 그럼 a2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a3은 여기에다 어떻게 돼? 2 곱하기 3분의 1을 더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a3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 둘째 항에다가 지금 요걸 더한 건데 둘째 항이 얼마였어? 3. 첫째 항 3에서부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을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맞죠? 더한 거죠? 그럼 A4는 어떻게 돼? A3에다가 누구? 이 새끼한테 뭐를 더 더한 거야? 3 곱하기 4분의 1을 더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수열 항에 나열된 거에서 보자면 이건 어떻게 돼? 여기에 3 곱하기 4분의 1을 더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돼? 계속 쭉 나열이 돼서 100번째 항까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A100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A100은 첫째 항 A1에서부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건데? 어디까지 더하는 건데? 100이지. 목표라는 건 얘지. n이 얼마? 99여야 되지. 그러니까 99 곱하기 100분의 1을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끝까지. 이렇게 더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분수의 합이죠? 오케이? 네, 부분분수의 합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거에 대한 식은 이미 주어졌죠? 이미 주어졌어. 다시 볼게요. A100은 A 첫 항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잘 봐. K 플러스 1분의 1인데 우리가 K가 언제까지 더한 거야 지금? 99까지 더한 거야. 99까지 더한 거야. 요거를 99까지 더한 거야.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저번 시간에 계산한 거 했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소거되고 남는 건 뭐가 남는다? 3, 첫째 항 3 더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죠. 지난 시간 거 복습해야 됩니다.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럼 이게 100번째 항 끝났지. 오케이? 얼마? 100분의 293? 297인가? 이렇게 되겠네. 왜? 나 잘못했어? 3 더하기네. 곱하는 줄 알았네. 100분의 399? 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수열의 기납속 정의 어떻게 한다고? 이것 또한 다른 다 빠지고 뭐 한다? 합과 곱만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 합했지. 이번 뭐겠어? 곱해오는 거야. 알겠지? 곱해오는 거야. 개념만 잘 잡으면 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거 들으셔야 돼요. 이거 미리 얘기하는데 진짜 어려워.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알겠지? 그리고 로그랑 지수도 이제 섞여서 나오거든. 그래서 쌤 좀 제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서 와서 할게요. 자, an 플러스 1이 an에서부터 이제 fn이야. 이제 곱하는 겁니다. 감은 오지.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오는 거야. 계속 곱해오는 거야. 그러면 an은 a1항부터 f1, f2, fn-1항까지 이렇게 곱해오는 겁니다. 됩니까? 됩니까? 돼요? 그러면 필수에서 4번 볼게요. 이거는 곱하는 거는 시그마로 표현할 수 없잖아. 곱하는 건 계속 시그마로 표현할 수 없어. 그지?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자 볼게요. 그럼 A1이 얼마? 2입니다. 필수에서 4번입니다. A1이 2고 AN이 1-n제곱분의 1 an-1이야. n은 2, 3, 4 이렇게 되고 이걸로 정의될 때 A20은 어떻게 돼요? 이거죠. 근데 이거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르지? 어떤 게 달라? 물론 이거 곱해온 거 이거 점화식 말고 시대네. 이거 무슨 식? 점화식 말고 뭐가 달라? 위에 문제랑 지금 문제랑? n이 2부터지. 그죠? 그럼 n이 1인 거는 없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요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봐봐. n이 1부터야. n이 1부터야. n이 1이 되고 가면 얘가 얼마야? a 0이지. a 1이고. 그럼 얘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식이지. 수열이잖아. 그제? 근데 아까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래. 플러스 fn 꼴인 경우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제? 얘네가 아무리 관계식이라 한들 n이 1부터 2,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첫째 항에 언급은 있어야 돼. 첫째 항에 언급이 있어야 돼. 우리 그 전에 등차 수열 합할 때 등차 수열 합이나 등비 수열 합할 때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첫째 항은 빼고 등차 수열이었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가 등차 수열에서도 첫째 항을 빼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점화식 수열 규칙 자체도 첫째 항은 빼놓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제? 첫째 항은 얼마인데 둘째 항부터는 이 규칙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얘네 면밀히 잘 살펴야 돼. 얘가 어디부터 언급이 되는지.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죠. 얘가 2고. 그럼 첫째 항부터 이 규칙이구나. 오케이? 얘 뭐야?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얘가 n이 1이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 이거 무슨 규칙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가 3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부터라고 돼 있으면 둘째 항은 빼놓고 n이 2일 때 n이 2일 때 여기 1항부터 언급이 돼 있죠? 그럼 첫째 항은 빼놓고 3일 때 둘째 항이랑 셋째 항 사이의 관계지? 그럼 둘째 항부터 이 규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알겠죠? 디테일이에요 이런 게. 이제 수학에서는 디테일을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됐다. 여기 봅시다. 첫째 항이 얼마? A1이고 여기에다 이 2를 집어넣어야 되네. A2는 얼마야? 1-4분의 1 A1이야. 그 다음에 A3은 이거 쭉 적어놓고 시작하자. 어떻게 돼? 1-9분의 1 A2거든? 그러니까 얘는 A1에다가 얘 얼마?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이야. 또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A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에다가 지금 A4면
얘가 16분의 15죠. 그죠? 그래서 16분의 15를 이렇게 곱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뭔 규칙인지 하나도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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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때 이건 좀 어느 정도 센스인데 수열이라 함은 우리가 2차가 되면 몰라. 2차가 되면 몰라. 규칙이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니네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있죠? 오케이? 이걸 굳이 플러스 n분의 1로 안 쓰고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규칙을 부분 분수를 했냐면 얘네가 1차식이 돼야지 어느 정도 규칙이 나와. 왜? 이건 등차 수열이니까. 우린 직관적으로 등차 수열인 건 딱 눈에 띄잖아. 그지? 근데 얘네가 n제곱 플러스 n이 되면 얘 1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2집어넣으면 얼마야? 6이고 3집어넣으면 얼마지? 12지. 얘네가 무슨 규칙인지 알 수가 없어. 2, 6, 12만 남았으면 니는 규칙 알겠어? 모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뭔가를 쪼개야 돼. 막 많이 쪼개야 돼. 내가 1차식으로만 나오게.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더럽냐? 얘네들은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 1차식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쪼개. 이렇게 쪼개는 이유는 요거 다음이 얼마야? 요렇게 다음이 얼마야? n에다 n 플러스 1 내기하면 얼마야 돼?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잖아. 근데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되겠다? 약분돼서 사라지겠다. 우리 계산하려면 약분은 사라져서 계산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다음에는 이렇게 뭔가 막히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걸 센스 있게 깨달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은 길었고 다시 가볼게. an 얘를 다시 바꾸면 an은 an-1에다가 계속 곱해오는데 누구?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곱해올 겁니다. 알겠죠? 그럼 첫째 항이 얼마였어요? 첫째 항이 2였죠? 그죠? 그럼 둘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 얼마를 곱하냐면 얼마 곱해? 2부터 나와야 되지. 2, n이 2일 때 a 1에다가 이거 곱하라잖아. 2 집어넣은 값 얼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곱하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다음 A3은 어떻게 돼? 봐봐, 지금 어려워. 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뭔 개소리야. 집에 가서 영상 계속 봐. 오케이? 시발 수학 보세요. 알시? 요건 어떻게 돼? 승훈아, 얼마 곱해야 돼? 어? 2분의 5. 여기에다 얼마 곱해? 여기 얼마 집어넣은 거야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한 게 A3이잖아. 네. n에다 3을 집어넣는 거야. 네. 그럼 A2에다 곱하는 거지. 지금 A2에다 곱할 거야. 누굴 곱할 거야? n에다 얼마를 집어넣는다고? 2집어넣. 아니, 얘가 지금 3이잖아. 3. A3 구하지 지금. 그럼 n에다 지금 3을 집어넣는 거잖아. 얘가 목표니까. 그럼 A2에다가 곱할 거야. 여기 A2도 지금 미리 마련돼 있지? 여기다 누구 곱할지만 보면 돼. 이것만 곱하면 되잖아. n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얼마? 3분의 3분의 2 곱하기 3분의 3분의 4. 오케이? 다음은 뭐겠어? A4죠? A4는 n이 얼마일 때? 4일 때 A3에다가 얼마나 곱해주면 돼?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5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제? 맞죠? 그러면 이 규칙대로 계속 가면 A20은 얘가 목표야. n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20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19와 그 앞에 있는 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20분의 19 곱하기 20분의 21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A20은 어떻게 되는 거야? 2에서부터 이거 싹 다 곱해오는 거지. 맞아? 생략이 되긴 했지만 그럼 최종적으로 A20은 얼마겠어요? 누가 약분이 되겠어 앞에는? 20분의 19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남는 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 남았네 앞에 곱하기 20분의 21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답은 20분의 21이에요. 됐습니까? 됐어? 이렇게 됩니다. 죽지? 죽지? 666번, 667번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해. 빨리 할 필요 없어. 좀 쌤은 추천을 하는 게 니네가 이거 완벽히 감 잡기 전까지는 진짜 노가다로 다 해보셔도 돼요. 알겠죠? 노가다로 싹 다 해봐도 돼요. 진짜. 그리고 그래도 얘가 풀 수는 있겠구나라는 이 느낌을 잡아야 돼. 네? 빨갛다.
노가다로 해보세요. 다 해봐요. 그냥 감이 올 때까지 노가다로 해봐도 됩니다. 내가 푸니까 좀 쉬워 보였지 니네가 푸니까 졸라 안 되죠. 봐봐. 첫째 항이 뭐야? 근데 얘네 2n씩 더해오지. 그럼 이제 규칙을 파악해. 첫째 항에서부터 처음엔 2를 더하고 그 다음에 4를 더하고 그 다음에 6을 더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쌤이 얘기한 게 뭐야? 이게 얘가 뭐라고? 규칙이 있을 거라고. 그 규칙이 뭔데? 등차 수열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을 싹 다 더했을 때 내가 AK 여기 K에 해당하는 여기 K번째 해당하는 요놈 새끼가 지금 첫째 항부터 이 등차 수열을 더해왔을 때 115래. 오케이? 그럼 얘 AK라고 되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데 얘는 AN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AN은 첫째 항에서부터 등차 수열 2K를 1에서부터 얼마까지? 요 바로 앞에 n-1이 되겠죠? 그죠? 맞지? 바로 앞이. 왜냐면 얘가 an 플러스 1이 아니라 an이잖아. 그제? n-1항까지 이렇게 더해오는 거야.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돼. 이것 때문에 니네가 지금 12나 10이 나온 친구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얘네가 n이 뭐 10 아니면 10이 나온 친구들은 답이 11인데 10이나 10 나온 친구들은 요때 요걸 못 잡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5는 첫째 항이 5고요. 얘네가 2K를 1에서부터 n-1항까지 더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봤더니 지금 K는 1항부터 n-1항까지 K가 55가 돼야 되지. 그제? K가 55가 돼야 돼. 그럼 얘가 10개 더한 거잖아. 자연수. 이건 수치 외우고 있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얼마다? n이 11이다. 이게 지금 11이나 다시 말하자면 10이나 10이 나온 사람들은 뭐를 설정을 잘못한 거냐면 요걸 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an 앞에 이 새끼가 n-1 생각해봐. 1항부터 n항까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간격이 몇 개냐고 생각하면 돼. 간격이 몇 개냐. 니네 어렸을 때 니네 초등학교 수학에서 막 이걸 가로수 씹는 거 있잖아. 가로수 4개 심은 양 끝에 가로수 포함해가지고 양 끝 포함해가지고 가로수 4개 뽑을 건데 4개 꽂을 건데 간격이 몇 개니 하면 어떻게 계산해? 한 개 뺐죠? 그럼 4개인데 간격이 3개잖아. 간격이 3개잖아. 4개면 그럼 n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면 간격이 몇 개겠어? n-1개지. 그럼 내가 저렇게 더해오는 애들은 몇 개겠어? n-1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설정을 잘해야 돼. 됐어? 요거는 이건 지금 잘 안 배웠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자면 1항부터 이거 2의 n제곱 2의 거듭제곱 곱해오래요. 오케이? 그럼 내가 AK면 여기 지금 몇 개? K-1개겠지? K-1개겠죠? 간격이 몇 개? K-1개죠? 그래서 AK는 1항에서부터 1부터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마지막엔 2의 K-1제곱까지 곱해옵니다. 근데 지수는 밑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지수들끼리 더할 수 있죠. 그럼 1부터 K-1까지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36이라는 얘기야. 그치? 맞지? 그러면 1부터 8까지 자연수의 합이 36이잖아. 맞죠? 그래서 K-1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돼서 K가 9가 돼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 간격.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5번이랑 필수 6번입니다. 오케이? 필수 5번, 필수 6번이에요. 필수 7번, 필수 8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합시다. 요거는 합과 곱 아까 있죠? 했던 거 거기서 제외되고 이거는 거의 순수 노가다야.
이거는 뭔가 공식으로 정의될 수 없어. 순수하게 진짜 우리가 되게 깊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 깊게 생각하면서 가야 돼. 먼저 필수 5번 볼게요. AN이 있는데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이게 뭐야? AN 플러스 1분의 AN이래. 뭐 개소리야 이게. 그죠? 그래서 AK가 4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에다가 1씩 진짜 대입해봅니다. 대입해봐. A2가 얼마? A2가 얼마? 얘 2분의 1이네. 그죠? A3은요? 2분의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이네. 그럼 어떻게 돼? 정답이 3분의 1이야? 내가 생각하는 규칙이 맞을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A4는 3분의 1 더하기 1분의 3분의 1이지. 그럼 얘 진짜 4분의 1이네. 맞아? 그럼 K가 얼마겠어? 40이야. 진짜 이렇게 노가다로 해야 돼. 그지? 근데 조금만 도움을 주자면 AN 플러스 1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다 그냥 됐어.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도 파악하셔야 되고, 오케이?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 시도를 한번 해봐야 돼.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걸 진짜 실제로 한번 해봐야 돼. 거의 대부분 이거 해봐야 돼. 다음 6번 AN이 마찬가지로 A1은 있는데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래요. 그럼 n에다 이제 1 집어넣어. 그럼 A2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네. A3은 얼마예요? 1에다가 맞죠? 1에다가 아까 이거 1에다가 A2항에다가 뭐 하는 거야? 더하기 1 하니까 2가 되네? 그럼 A4는 얼마겠어? 아닌데? 뭘 잘못했지? 1 집어넣는 거 맞지? n은 얼마 집어넣어? 이거 3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다시 2-1이니까 1에 뭐 2, 1 오케이? 그래서 2025는 필수 번째니까 2가 되겠다. 오케이요? 맞죠? 다음 필수 7번 SN이라고? 또 이거 수열을 합까지 해야 돼? 자, SN이 4AN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그죠? 그랬을 때 A10을 구하세요. 첫째 항이 얼마? 1이고 첫째 항이 1이고 맞죠? 그러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항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일반항이 어떻게 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A 4AN 마이너스 3에서 4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빼니까 얘가 AN이 나온대. 그치? 그러면 진짜 빼면 4AN 마이너스 4AN 마이너스 1이 AN이 되죠? 그럼 요 새끼 넘기고 요 새끼 넘기니까 3AN이 4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와우, 뭐예요? 느낌이 뭐가 와요? AN은 3분의 4 AN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요거 뭐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무슨 식? 정하시 그렇지, 등비수열의 첨화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면 뭐 첫째 뭐 10판 구하면 끝나지 뭐. 귀납적 정의 뺍니다. 하지 마세요. 활용은 뭐 나중에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90쪽 보면은 여기 수열에 막 이렇게 나와 있죠. 290쪽, 89쪽, 90쪽, 91쪽 보면 문제 있죠. 개 어려워요. 미리 얘기했어요. 오케이. 다음 292쪽 보겠습니다. 아, 얘를 아직 뭘로 지워야 될지 난 감이 안 와. 돌아봐. 수학적 기능법. 이게 마지막 챕터고, 마지막 챕터고, 학교에 따라서 이걸 시험 보면서 배제하는 학교죠. 작년에 양지구가 이거 시험 범위 없앴어요. 시험 범위에서 뺐어요. 좋겠다고 생각하지. 좋겠다고 생각하지. 왜 그런 줄 알아? 일단 첫 번째 수학적 기납법은 수능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어. 수능에서 안 나온 지 꽤 됐어. 근데 양지고는 선생님들이 수능 문제들을 좀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수학적 기납법을 뺐어요. 오케이? 수학적 기납법이 뭐 문제가 별로 없나 봐. 그래서 좀 안 나온 지 꽤 돼서 선생님들이 좀 뺐고, 오케이? 근데 작년에 다 정보는 됐어. 작년엔 다 정보는 다정보랑 종총보는 됐어. 오케이? 두른 거 있냐? 내가 모르겠어.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갈 거야. 과거로. 여러분들은 불과 몇 달 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시온킴이에요. 공통수학 2에서 우리 뭐 배웠죠? 도형의 감정식. 싹 다 까먹었지? 다리 떨고 있어서 그게 팔랑팔랑 거리는 거야? 아, 아니야. 도형의 감정식 배웠지? 그 다음에 뭐 배웠지? 집합. 그 다음에 뭐 배웠죠? 명제 배웠죠? 그 다음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죠? 그 다음에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여기 수열이에요. 오케이? 자, 잘 생각해봐. 집합이랑 명제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명제는 뭐 때문에 나온다고 했어? 우리 명제 뭐 때문에 나오는 거야? 내 얘기 안 했어? 명제 왜 배우는지? 명제의 정의가 뭐예요? 나의 애제자 시온킴. 우리 대답 잘해주는 시온킴. 자, 명제의 정의가 뭐죠? 참고지수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자식. 컴퓨터 아니냐? 잘 가르쳤네. 뭐라고요?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지. 그래서 쌤이 그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 명제는 뭐가 필수다? 증명이 필수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모든 대수 파트는 그렇게 증명이 필요 없거든? 근데 니네가 2학년 때 배우면 뭐야? 2학년 2학기 때 배우면 미적분 있죠? 거기는 증명이 필수입니다. 전부 다 증명이야. 싹 다 증명이야. 싹 다 명제에 참거짓이 나와. 자, 니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문장 구조 있지. 그게 졸라 많이 나와.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화 미적을 하게 되면 이런 식들을 지금 싹 다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내가 요새 미적분 수업하면서 조금씩 적고 있거든. 니네 지금 미적분 쌤이 고3 미적분 수업을 하거든. 근데 고3 미적분도 니네처럼 되게 극초반이야. 극초반일 거 아니야. 근데 극초반인데 지금 공식 이만큼 나왔어요. 알겠죠? 아주 극초반인데 지금 이만큼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한 요만큼 또 채울 거야 지금. 니네 바로 다음 시간은 고3 미적분이거든. 딱 요만큼 채울 거야. 니네가 보면서 아 우리의 미래구나 이렇게. 알겠지? 오케이? 이과 심화 미적 할 거지? 심화 미적 할 거야?
할 거야? 이과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심화 누적 안 하면 큰일 날 건데. 아마. 왜? 그냥 뭐 하셔야 돼. 아무튼 아씨 말 왜 이렇게 샜냐. 씨. 아 명제 그래. 그래서 명제가 필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명제 증명 방법에 몇 개 있다고 했죠? 네 개 있다고 했어. 오, 우준이 수업 잘 들었네. 자, 그럼 이제 네 개가 기억이 났으니까 한 개씩 한번 해봅시다. 야, 이씨, 애들자 타이틀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첫 번째. 대우. 아, 오케이, 대우. 대우 있고. 또? 귀나. 귀나 또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진리집합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집합의 포함 쌤 계속 강조하는 거야. 진짜 많이 강조해. 집합의 포함 강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대우. 세 번째가 뭐야? 류법. 네, 진짜 컴퓨터 아니냐? 귀류법. 그다음 또 뭐? 이제 배운 귀납법이에요. 명제 증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납법에 쓰이는 명제는 졸라 까다로워. 오케이? 알겠죠? 기류법이 무슨 뜻이었어요? 기류법의 명제는 기류법 증명 방법이 뭐지? 큰 틀이 뭐야? 왜 이렇게 얼굴 빨개져? 멋쟁이 토마토 아니야? 뭐야? 기류법 증명 방법이 뭐죠? 요 세 명 너도 나랑 명제했니? 명제 안 했지? 아 오케이 미안. 다른 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잘 모르지. 자 기류법이 뭐라고요? 이승훈 학생 양지구 1학년 몇 반? 양지구 1학년 5반 이승훈 학생. 기류법이 뭐라고요? 다음은 너예요. 다정고 고민성. 녹화하고 있냐? 계속 하고 있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미쳤네. 민성이는 알겠지. 뭐야? 조금 더 살을 붙이면 뭐라고? 결론을 아니다라고 가정합니다. 결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참임을 증명할 건데 P이면 not Q이다라고 가정을 해. 결론이 아니라고. 그런데 야, 넌 잘생겼어. 내가 증명해볼게. 네가 만약에 못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너한테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오빠 뭐 초콜릿 주겠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부정을 해서 모순을 발견을 하는 거야. 이 새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귀류법이야. 졸라 심플하잖아. 오케이? 그게 귀류법. 이 류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흐름이 반대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흐름이 안 맞잖아. 오류가 생기잖아. 모순이 생기잖아. 오케이? 류 뭐라고? 오류. 자 이번에는 말이 비슷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겁니다. 귀납법 들어갑니다. 귀납법부터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이씨? 알겠죠? 근데 아까 귀납적 정의 배웠잖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배웠지. 그거 하고 나서 왜 수열의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여기 나왔겠어요? 거기 수학적 귀납법보다 위에다 적어놔. 뭐라고? 명제 증명. 미안, 이걸 빼면 명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 다시 한번 가보게요. 명제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명제 증명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리집합이 필요하고요. 증명법, 진리집합 활용한 거.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거 참인데? 맞지? 그지? 왜 증명이 되나?
얘 진리집합은 1이고 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지. 그지? 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이게 진리집합을 이용한 방법이고 배우를 이용한 거는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기류법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류법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예요? 결론을 부정한다 가정하면 결론이 잘못됐다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발견이 되는 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니네가 그것만 알면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귀납법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귀납법이 큰 틀을 보는 거야. 큰 틀을 보는 거야. 귀납법은 얘네가 만약에 그 앞단은 바로 앞에 뭐 배웠지 우리? 귀납적 정의 배웠지. 그러면서 쌤이 니네 동영상 찾아보면 알 거야. 귀납법이라고 딱 쓰면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 생각하라고? 땡땡 여기다 이렇게 써. 귀납법 이렇게 하는 거. 땡땡 뭐처럼 생각하면 된다. 착착착착착 도미노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가 잘 읽어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한 오케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있어. 명제야 명제. 명제가 있어. 이게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가 성립함을 증명을 하려면 첫 번째 n이 1일 때 가정한다고 합니다. n이 1일 때 pn이 성립한다라고 봅니다.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성립하는 걸 봐야 돼.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이 k는 뭐냐면 그냥 문자로 진짜 실제 문자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이놈 새끼가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냐면 nk가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nk가 성립하니까 성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nk 플러스 1도 성립을 하던데? 아니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던데? 오케이? nk가 성립하니까 nk 플러스 1이 성립하던데? 요걸 보셔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직 와닿지 않지. 근데 잘 봐야 돼. 이것도 도미노야. n이 1일 때 성립해. 그지? 근데 nk가 성립하니까 nk 플러스 1이 따라서 성립하던데? 요걸 보는 거야. 그럼 k가 1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n이 2일 때도 성립하던데? 그지? 아니 그러면 n이 2일 때 성립하니까 n이 3일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n이 4일 때도 성립하던데? n이 5일 때도 성립하던데? 그럼 어떻게 해?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립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것도 n이 뭐 둘째 항부터라든지 n이 셋째 항부터라는 뭐 이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n이 1일 땐 제외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봐봐. n이 k일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자연스럽게 성립하던데 이걸 봤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시작인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n이 1이든 2든. 그래서 얘네가 n이 1이든 2든 p1이 처음 시작하는 새끼가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까? 무조건 확인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시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 번째가 시작이 내가 성립을 해. 무조건 성립해야 돼. 이 새끼가 성립을 안 하면 안 돼. 왜?
뒤에 내가 있잖아.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안 넘어지면 어떡해? 절대 안 넘어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첫 번째 처음에 오는 새끼 내가 성립해야 되는 첫 번째가 있어. 그게 n이 1이든 2든 있을 거야. 문제에서는 2도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n이 1에서부터 성립하던데 성립해. 씨발 이 새끼 넘어지네. 그지? 그래서 봤더니 얘네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K번째 이 새끼가 넘어지면 K 플러스 1이 넘어진다는 걸 내가 확인을 했어. 그지? 그 말이야. n이 K일 때 이 새끼가 성립하던데?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이 넘어지던데? 그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이 새끼가 K가 1로 다시 와봐. 1은 무조건 넘어지던데? 1은 성립하던데? 그러면 얘가 넘어지니까 얘가 넘어지고 얘가 넘어지고 얘가 넘어지고 쭉 이렇게 끝까지 넘어진다. 이게 귀납법. 그럼 실수 전체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흐름은 알겠죠? 흐름을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니네 지금 기루법 물어봤을 때 딱 바로 안 나온 친구들 있지. 귀납법 나왔을 때 딱 나오겠어? 안 나와. 계속 이걸 반복해서 들어. 오케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볼게요. 더 자세하게 갑니다,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땡 2n-1 요걸 더했더니 얘가 n제곱이 된대요. 오케이? 이걸 증명을 할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 명제 있죠? P이면 Q이다만 이걸 명제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자연수 x는 2보다 크다. 이거 참여 거지죠? 어떤 자연수 x는 2보다 크다. 참여 거지죠? 참이죠?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 맞지? P이면 Q이다만 명제가 아니라 어떤이나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명제가 된다고 했잖아. 모든 자연수 x는 2보다 크다. 이거 참여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죠.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죠. 그제?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무엇이다.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야. 오케이? 명제인 건 이제 이해됐지? 이 새끼가 모든 아니면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일단 얘기가 나오면 얘네는 명제라는 건 알겠죠?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다? 명제라고 했죠? 우리 공통수학 표에서 나왔잖아. 그제? 오케이? 그래서 얘네 명제를 증명을 할 거예요. 명제를 증명을 해야 돼. 무슨 방법? 모든 뭐뭐에 대해서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진리집합으로 들어가거든? 모든 자연수 n에 자연수 n이라는 진리집합이 있어. 거기에 이 새끼가 만족하는 진리집합 만들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가 포함이 되는지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진리집합을 못 만들지. 그제? 오케이? 그래서 진리집합으로는 지금 이건 무리야. 대우할 수 있어? 이거 성립 안 하는 새끼들 찾아가지고 막 하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지. 그제? 그럼 기루법은 할 수 있어?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방법이 귀납법이에요. 보통 모든 어떤 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거의 다 귀납법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나 진짜 수업 졸라 잘한다. 오케이? 이해돼? 이 어려운 내용을 내가 이해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원래 이거를 아무런 적이 없이 이런 귀납법이 아니면 이건 그냥 1 더하기 2n-1 더해가지고 항의 개수 n개곱 그리고 나누기 2하면 n제곱이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이건 참고로
뭐다? 홀수의 합은 뭐다? 거듭제곱입니다. 오케이? 저번에 언급 한번 한 적 있어요. 자, 그렇긴 한데 귀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먼저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 해야 되냐면 빨간색으로 쓸게. n이 1일 때 성립해? n이 1일 때 성립해? 좌변은 뭐야? 1이죠. 우변은 얼마야? 1이지. 아, 오케이, 성립해. 그럼 이제 시작점은 딱 된 거야. 첫 번째 이 새끼 넘어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오케이? 가정할 거야. 그러면 별거 없어. n자리에다 k 집어넣고 저거 성립한다라고 가정한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그 다음에 더하기 2k-1은 k제곱이라고 하자. 이거나 하자. 요게 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야. n이 k 플러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먼저 좌변만 변화시키세요. 좌변만 변화시켜요. 1번 여기는 그냥 책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야. 먼저 좌변부터 고정. 좌변부터 변화. 오케이? 그 변화되는 내용 있지. 그걸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2번 항등식 성질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이지. 그치?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우변에 적용합니다. 오케이? 이건 적어놔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우변 변화를 봐. 이게 큰 흐름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볼게. 이게 지금 니네 완전 이게 거의 핵심 포인트고 이게 니네 뭐라고 해야지 족보야. 니네 족보야. 쌤이 해줄 거는 이거밖에 없어. 수학적 기납법에서 설명해 줄 건 이거밖에 없어. 첫 번째 좌변 변화라고 했지. 좌변 변화라고 했지. 좌변이 뭔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k-1까지 더한 거지. 그제? 근데 얘가 k까지 더하는 게 요거야. n이 k일 때까지가 얘야. 그러면 n이 k 플러스 1 때까지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k-1까지 더한 거에서 2k 플러스 1이 되겠죠. k에다 뭐 한 거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 더했으니까 k-1까지 한 게 아니라 k까지 한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오케이? 그러면 좌변이 변화가 됐어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우변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였는데? k제곱이었지. 등식의 성질은 뭐였어? 이 새끼가 지금 더해지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k제곱이었는데 왜냐면 얘가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했잖아. 그치? 이거 성립한다고 봐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k제곱인데 지금 좌변에 뭐가 생긴 거야? 2k 플러스 1이 생겼네? 이 새끼 요거 2k 플러스 1 더해줘.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좌변에만 적용을 했고요. 이제 우변에다가 적용을 해볼게. 어떻게 돼? k 플러스 1의 제곱이지? 그게 둘이 같아요? 같네? 그러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땐 자연스럽게 성립하던데? 가 되죠. 맞아?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하면 돼. n이 k일 때 n은 k 플러스 1이면 성립하더라. 오케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설명해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이 있는데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땡땡땡 2n-1은 n제곱이 성립함을 증명해 보자. n은 1일 때 좌변 1이고 우변이 1이다. 맞죠? 2번 n이 k일 때 위에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식을 저렇게 써줄 수 있어. n 자리에다 k만 딱 써준 거야. 그제? 맞죠? 근데 니은의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면 그러니까 2k 플러스 1을 더하는 게 뭐예요? 좌변 변화를 하는 거야. 그제? 그거를 어떻게 우변에도 똑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적용해 주는 거야. 그랬는데 그게 우변 변화를 보는 거야. 우변 k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는 어때? 뭐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밑에 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디귿은 기억의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것과 같으니까 한마디로 이게 중요한 거죠.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도미노 생각하라고. n이 k일 때 성립하니까 k 플러스 1도 성립하더라. 그럼 이게 첫 번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성립하더라. 자연수 전체 싹 다 성립하더라. 이게 귀납법입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뭐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위의 명제는 참이 된다. 뭐 이렇게 마무리만 딱 해주면 끝나.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수학적 귀납법 봐봐. 필수 9번. 필수 9번.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 내용이 많아서 수학적 귀납법 내용이 많아서 아니 문제가 많아서 뭐라 쌤이 뭐 어떤 케이스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줄 수 없어. 오케이? 근데 큰 틀만 보면 돼. 맞잖아. 니네 기술법도 똑같은 거 아니야? 큰 틀만 보면 이제 나머지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필수 9번 볼게요. 아우 다리 아파. 필수 9번. 필수 9번.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는 어떻게 돼? 야 P1이 참이야. 근데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 그제? 오케이? 그건 무슨 뜻이야? P1이 참이야? 아휴 지워도 되지. P1이 참이야. 얘가 참이야. 근데 지금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거든? 그럼 얘가 지금 1, 2, 3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P1이 참이거나 P2가 참이면 P3이 참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P1이 참이니까 P3이 참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3이면 이 새끼가 4가 되고 이게 5가 되지. 그럼 이 새끼 얼마야? P5가 되죠. 그죠? P5가 돼. 그제? 근데 얘가 지금 P2가 3이거나 P3이 참이면 지금 N이 2일 때야. 얘가 P4가 참이 되지. 그러면 P2는 지금 모르겠고 P3이 아까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P4도 성립해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야? P2지. 그러니까 P2는 꼭 굳이 참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이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 오케이? 다시 그 다음 필수 10번. 필수 10번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등식의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냥 밑에 해설 보면서 할게요. 풀이 보면서 할게요. 오케이?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쟤네가 성립해. 오케이? 먼저 첫 번째 저거 즉 명제가 맞아요? 명제 맞아요? 뭐에 동그라미 쳐서 명제라는 걸 알아야 돼? 모든. 오케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명제야. 그래서 명제를 증명해야 돼. 명제 증명 방법 중에서 모든이 들어가면 뭐로 가야 된다? 귀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케이? 왜냐면 진리집합은 집합
너무 많은 거고, 그지? 대우를 해봤자 뭐 계속 이렇게 뭐 안 된다 안 된다잖아. 대우 아니면 비류법은 다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 뭐가 부정이잖아. 그지? 근데 얘네가 딱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 기납법이야. 자, 그래서 n이 풀이 볼게요. n이 1일 때 어떻게 된대? 성립한대. 오케이? 근데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위의 식 그대로 썼죠? 그죠? 근데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니네가 딱 동그라미를 쳐야 돼. 뭐? k 플러스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양변에 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야? 저게 좌변의 변화인 거야. n이 k였을 때 이번엔 n k 플러스 1로 변화하면 좌변이 어떻게 변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야. 그지? 그걸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변에 있던 3분의 1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에다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해주는 거야. 그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저거 위에 거 지금 우변 내용이 정리를 하면 위에 다시 n이 k일 때 3분의 1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k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던 식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새끼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오케이?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도미노 생각해. 이 시간에 이제 바로 뭘 생각해야 돼? 도미노를 생각해야 돼. 1일 때 성립했고, 그러면 2일 때도 성립할 거고, 3일 때도 성립하겠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뚜두두두두둑 모두 다 성립해버리더라. 오케이?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게 부등식이 되면 졸라 어려워. 295쪽 부등식.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다르냐면 아까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 등식 어씨 어디 갔냐? 등식의 성질 적어놨지. 아까 등식의 성질을 적용해서 우변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적어놨잖아. 그 밑에다가 플러스해서 뭐 부등식의 성질만 적어주면 돼. 부등식의 성질만 적어주면 돼. 그냥 그게 끝이야. 등식 아니면 부등식의 성질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자 시나리오를 한번 봅시다. h는 0보다 크고 클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아까 얘기했지 n이 꼭 1부터 아닐 수도 있다고. n이 2부터일 수도 있어.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h의 n제곱은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성립함을 잠깐만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저거 명제 아니야? 이거 지금 명제 맞아요? 이거 모두 명제 맞아요? 명제 맞죠? 네 해줘야 돼. 이거 영상 찍힐라나 잠깐만 근데 또 소리 안 나오면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부등식 이거 명제 맞지? 자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기억 그 다음에 기억 밑에 줄 볼게요. n이 2일 때 왜 n이 2일 때야? 이거는 n이 1일 때부터 성립한다라고 증명해서 나온 게 아니지 명제 자체가 나온 게 아니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니까 시작은 뭐다? n이 2다. 그래서 2 대입해가지고 쟤네가 성립하는지 봤어. 오 맞네 성립하네. 그제? 성립해. 그럼 이번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자리에다 k만 딱 적어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n이 k 플러스 1로 바뀌었을 때 변화를 보는 거예요. 먼저 좌변에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좌변에다 적용하는 건 무슨 뜻이야? 1 플러스 h가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건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1 플러스 h를 곱한다. 그래서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좌변의 변화인 거야. 거기다 밑줄 해놓고 이게 좌변의 변화인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지.
근데 거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플러스 h가 양수라는 말은 왜 나왔어? 어? 얘들아? 1 플러스 h가 양수라는 얘기는 왜 나왔어? h가 양수인데 그럼 꼭 굳이 h가 양수라고 하면 되지 왜 1 플러스 h가 양수라고 적혀있어? 야 이 똥강아지들아 부등식 성질이잖아. 곱하는 새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부등호 바뀌냐 안 바뀌냐?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바뀌었어. 아 안 바뀐대. 부등호 방향 안 바뀌려고 저 새끼 꼭 적어놓는 거야. 이런 게 디테일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1 플러스 h를 곱했어. 그래서 우변에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똑같이 1 플러스 h를 곱해준 거야. 근데 그거 전개를 해가지고 딱 해놨더니 그 위에 다시 위에 올라가서 기억식에다가 n자리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식보다 저 새끼가 크다라는 걸 본 거야. 그지? 아니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던데?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자연수 전체에서 성립하더라.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시나리오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열은 끝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졸라 뭔가 거대한 세상을 본 듯한 느낌이죠? 오케이? 오케이? 네, 집에 가서 복습 다시 하시고 계속 보셔야 돼. 문제 꼭 풀고 그 다음 숙제는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요일에 주는 숙제가 일주일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열을 다 풀면 돼요 이제. 니네 이제 학교에서 할 거 없잖아. 학교에서 영화 보지 않아 요새? 안 봐? 뭐 하는데? 자습 주거나 아 자습할 때 하면 되겠네. 뭐? 생기부 자습 주잖아 선생님. 체육 시간에 자습 주지? 생기부스가 아이 알았어. 내가 잘해. 왜? 잘해. 생기부 쓰고 남는 시간 해. 생기부 하루 종일 써? 아니잖아.